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개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크리스마스죠. 저도 거기에 맞는 좀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더 기대됩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크리스마스에 한 권의 따뜻한 책으로 서로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주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정혜경 작가의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손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도 기다립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기다립니다. 어린 손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아이와 어른들 함께 나누기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정혜경 작가의 그림책은요, 이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일상을 아주 섬세하고 담담하게 그리는 한편,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린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안성맞춤인 가족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따뜻하게 해줄 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정혜경 작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따뜻한 그림체가 아주 돋보이는 오늘도 기다립니다라는 책은요, 글과 그림 모두 이 정혜경 작가가 만든 책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섬유예술을 전공하고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으로는 동네 사진관의 비밀을 쓰고 그렸고요. 또 슈퍼 아이돌 오두리, 귓속말 금지구역, 방과 후 아나운서 클럽, 누나는 수다쟁이 수학자, 순간을 찍은 작가 브레송,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그림을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정혜경 작가가 섬유예술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따뜻한 색채를 입혀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이 책 한 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작가의 책들 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의 좀 가까운 소재이면서도 경쾌한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주신 오늘도 기다립니다. 정혜경 작가가 본인의 아버지와 딸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작가의 아버지와 그리고 또 본인의 딸의 모습에서 이 모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 표지에 담긴 인형 뽑기에 집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려고 인형 뽑기를 열심히 했던 장면을 작가가 그린 건데요. 손주를 사랑하는 감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이외에도 테이블 가득히 손녀를 위한 장난감이며 그리고 또 간식이며 이 준비되어 있는 장면이며 아주 깜찍한 표정으로 쉴 틈 없이 제잘거리다가도 종종 토라져서 할아버지를 쩔쩔매게 하는 손녀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고 실감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책의 구성을 살펴보니까 같은 시간인데 같은 공간이거나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다른 일상을 보내는 이 아이와 할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네, 왼쪽 면에는 아이, 그리고 또 오른쪽 면에는 이 할아버지의 같은 시간, 그리고 다른 일상이 대조를 이루면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그림책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서 독자를 이야기에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기 때문에 작가가 그린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어떤 책인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일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이제 혼자 삽니다. 엄마 아빠는 아침마다 나를 깨워요. 난 좀 더 자고 싶은데. 아침잠이 점점 줄어드네요. 덕분에 하루가 깁니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 대장이에요. 이제는 잔소리마저 그립네요. 나는 꿈꾸는 유치원에 다녀요. 나는 가끔 노인정에 갑니다. 내 취미는 곤충 관찰하기예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난 놀이터에서 놀 때가 제일 신나요. 맨날 놀고 싶어요.
딱히 할 일이 없으면 공안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네요.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참 더디 가네요. 난 할아버지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아버지는 맨날 내 말을 못 들어요. 손녀가 바라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데 자꾸만 손녀 말을 놓치네요. 아무리 불러보라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야. 저 녀석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우와, 할아버지, 분수 나와요.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큰 물고기가 헤엄쳐요. 할아버지, 우리 너무 귀엽죠? 할아버지, 저건 뭐예요? 아이고, 저 조그만 입으로 제잘거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할아버지한테 삐졌어요. 허허허 녀석. 화내도 귀엽고 웃으면 더 예쁘고 한없이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오늘도 혼자 잠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걸 잘 하거든요. 네,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의 애틋하고 따뜻한 그 사랑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그림책인지도 알 것 같고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이야기처럼 같은 시간인데 할아버지의 입장, 손녀의 입장이 딱 나오니까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할머니 없이 혼자 사시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조금 무겁기도 한 듯 그려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경쾌하고 또 따뜻하게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면이 분할이 되어서 왼쪽에는 손녀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림책을,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말하는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무척이나 대조되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죠. 나중에는 분할하지 않고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손녀와 할아버지를 같이 그려 넣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성 덕분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잘 전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의 내용처럼 고령화 시대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 많죠. 그리고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이 책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를 아주 따뜻하고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도 더 또 울컥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손주를 기다리는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감히 짐작을 해보면 마음이 조금 저리기도 하는데요. 손주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또 때를 써도 받아주고 싶은 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네, 손주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면 자식 사랑보다 더한 것이 손주 사랑, 그리고 손주 바보와 같은 말도 있잖아요. 이 책의 할아버지도 이른바 손주 바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녀에게 선물하고픈 마음에 재미로 시작한 그 인형 뽑기가 어느덧 수준급 실력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평소에는 느긋하다가도 손녀가 오기로 한 날이면 애꿎은 시계만 계속 쳐다보면서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 끝에 손녀를 만나서는 막상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손녀 말을 놓쳐서 마음이 놓치고 또 네. 몸이 망같지도 않아서 이내 손녀를 토라지게 만들기 일쑤기도 하지만요. 네, 정말 이 책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손주 바보의 모습도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종일 제잘거리는 손녀의 말에 이 할아버지가 잘 못 알아듣지만 그런 과정도 할아버지는 귀엽게 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 어린 손녀는 그 나이에 맞게 이 어린이의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에 큰 동요 없이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올리버 섹스의 고맙습니다라는 책 속에서도 노년은 여유와 자유의 시간이다. 이전에 억지스러웠던 다급한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그 표현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는 내내 저는 저희 어린 아들을 키워주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장면이 다 인상 깊었거든요. 책방지기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네, 책 속에 보면 이 토라진 손녀를 위해서 그동안 아주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인형 뽑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인형을 건네는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손녀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죠. 활짝 웃는 손녀를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주 인자한 미소가 흐르는데요. 기뻐하면서 인형을 들고 뛰어가는 손녀와 또 한 발짝 뒤에서 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예쁘고 보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저 활짝 핀 웃음꽃을 보려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책 크리스마스에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연말은. 그리고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이 속에서 가족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이런 그림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할아버지의 손녀를 향한 아주 무조건적이고 또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이 따뜻함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그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한번 관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주변 분들에게 어떤 책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책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 책을 꼭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그림책과 함께 온 가족이 더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기님,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책도 정하셨나요? 네, 그럼요. 잠시 예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도 그림책을 또 따뜻하게 그림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케 팔러의 백인생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0세부터 해서 100세까지 해서 아주 0세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펼쳐지는 그런 인생의 장면을 따뜻하게 묘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동부터 어른까지였거든요. 다음 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책이겠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일주 책방지기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